난 내가 여기지도 몰랐네.
강신도 같은데 무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만 주면 오는 거지. 내가 가야 되는데. 가요? 뭐 하나 푸시면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른미래당 제74차 원내대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4+1) 의석 나눠먹기 연대가 상호간 이해 충돌로 자중질환에 빠지면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4+1 자신들이 개혁연대라고 주장해왔지만 이권을 앞에 두고 이해관계가 엉키자 서로에게 그건을 서슴지 않으면서 개혁연대가 아니라 이권연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책임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온전히 져야만 합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한 합의 처리라는 원칙을 짓밟고 뒷골목에서 기생정당들을 불러 모아 작당을 벌이다가 국회를 아비규환의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4+1 내부의 균열이 벌어지자 어제부터 갑자기 패스트트랙 원안 그대로 상정해서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갑작스런 주장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야 간 합의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원안 그대로 상정해서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제안은 제가 지난 정기국회 대표 연설에서 당시부터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원안 표결 운운하면서 분위기를 잡다가 결국엔 4+1 내부 협상에서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술수를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막장으로 가고 있는 국회 파행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4+1부터 공식적으로 해산하고 다른 교섭단체들에게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예산안 날치기 때처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또한 앞으로는 협상을 하는 척하다 끝내 뒤통수를 치고 기생정당들을 끌어들여 날치기 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던 자유한국당마저도 협상할 뜻이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공은 민주당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민주당이 협상 의지, 처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4+1 해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의 처리든 원안 표결이든 이 사태의 해결 방법이 비로소 도출될 것입니다. 새 예산안 부수법안들과 데이터 3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가 패스트트랙 갈등에 발이 묶여서 줄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는 회기조차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서 이 법안들을 대체 언제 처리할 수 있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막장 국회를 만들지 말고 4+1부터 즉각 해산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막혀있는 정국을 푸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금지된 다수파에 의한 일방적인 날치기 처리를 돕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만이 개혁이라면서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여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뒷골목에 둘러앉아 자신들이 올린 그 법을 뜯어 고치면서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국민 우롱이고 제도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하고 볼썽사나운 야바위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임의로 수정안을 상정할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다시는 4+1 같은 개혁을 빙자한 추악한 뒷거래가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아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유럽연합 27개국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원전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초에 독일, 룩셈부르크 등이 반대해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프랑스와 헝가리 등이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배제하고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원자력 반대파인 메르켈 독일 총리도 회의 결과에 만족한다며 합의를 반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에 투자하는 것이 곧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된 수단으로 인정되면서 EU 회원국들이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녹색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 감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탈원전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원전을 무조건 반환경 에너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탈석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면 탈원전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은 핵 폐기물 처리 문제와 방사능 유출 등의 위험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더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조건 탈원전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원전을 점차 줄이는 것에는 분명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대안 제시와 적법한 절차, 국민적 동의 세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에 따라 허가한 원전을 정부가 행정계획으로 취소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도 전기요금 인상이 거의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전기요금 인상 등의 사안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이중대 기생정당들이 1+4라고 하는 자격도 명분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집단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으로 오점을 남기는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불법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범죄 부산물인 작물입니다. 깜깜이 무자료 예산으로 보수 진영 야당은 몰라도 된다. 더 나아가서 국민도 몰라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1+4라는 불법 단체가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여야 합의 없이 마음대로 자신들끼리 짬짬이 하다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안 처리에 무리수를 둔 문희상 의장과 그 무리들이 시간을 끌면서 국민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명분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이후 국회는 관례도 없고 예의도 없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법과 기본권과 법 체계가 무시되는 집권 여당의 내 마음대로 국회, 내 마음대로 대한민국, 내 멋대로 민주주의로 전락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와 불법을 저지른 집권 여당과 그 기생
이중대들, 이 사태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역사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의는 실종됐습니다. 자유는 감금되었습니다. 진리는 억압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지켜야 하는 이 가치들을 반드시 지켜내고 오히려 법을 파기하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본위원을 비롯한 변혁위원들 일동은 숫자만으로 민주주의를 파기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맞서서 뜻을 함께하는 그 어떤 자유 세력과도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배달의 민족 앱 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해 성장한 기업인 우아한 형제들이 독일 글로벌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의 합병으로 독과점에 따른 권익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들을 100% 인수함에 따라 배달 어플 1, 2, 3위 모두 한 기업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중개 수수료를 1% 인상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에 따라 가맹점주나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회사 모두 업계 주요 종사자인 라이더들에게 강제 배차, 페널티 제도 확대와 같은 일방적 근무 조건 변경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종사 라이더들은 인수합병으로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광고료나 서비스료 인상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업 합병 심사가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고 무엇보다 기존 열악한 종사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서 점주, 소비자, 종사자 간의 상생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서원 수석입니다. 어제는 본회의가 불발됐습니다. 또 촬영이 불행했다는 배우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어제로 예정되었던 본회의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이른바 4+1 협의체가 마련한 초수표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통과된 후 국회는 지금 극한 대치 상황입니다. 어제 태극기 부대의 집회 역시 지난 4월의 악몽을 다시 보는 듯 아찔했습니다. 동물국회로 변한 국회의 온 복도를 싸움판으로 만들었던 악몽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대타협이 무모하거나 허무한 기대가 아니길 바랍니다. 어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토픽이 있습니다. 개봉 예정인 영화의 주연 배우가 자신의 영화 현장에 대해서 폭로한 것입니다.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 달리는 차에서 하차하는가 하면 지하철에서 도둑 촬영하면서 도망 다니고 눈치를 봤다고 합니다. 한 달간 밤낮 없이 촬영했으나 노 개런티 출연 제안도 강조받았다고 합니다. 영화계는 그 어떤 업계보다 열정페이라는 말이 흔하게 통용됩니다. 배우나 스태프를 막론하고 모두 다 적용됩니다. 영화 스태프과 장시간 근로나 부당한 처우를 막고자 생긴 표준 근로 계약서는 상업 영화에 국한된 도입제도입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상업성이 낮은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세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해마다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시장에서 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져 가기만 하나 봅니다.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누군가가 육체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무급 열정이 강요돼야 한다면 그것은 예술이 아닌 노동 착취일 뿐입니다. 문체부가 협조하여 예술 영화와 독립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 스텝, 촬영 현장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비공개로 회의 전환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